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2월 둘째 주 토론토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작년 가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부동산 투자자의 3분의 2 이상이 자산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3분의 1 가량만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자산을 매각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임대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좀 하락폭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도 콘도 가격이 하락했죠. 그런 콘도 가격 하락에 따라 이제 자산 가치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개로 여기 보면은요, 에어비앤비 투자자의 3분의 1이 올해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40%의 응답자가 내년에 부동산을 매각할 거라고 응답을 했고요. 26%가 장기 임차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나머지 33%가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각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투자자 같은 경우도 매각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공급이 얼마나 될지 보면은요, 사실 이제 단기 임대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토론토에 14,000에서 이제 2만 개의 단기 임대가 이제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에어비앤비 투자자의 3분의 1이 올해 매각 계획할 거라는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대략 5,600에서 800개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보면 3,640개에서 5,200개 정도가 이제 장기 렌털 유닛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사실 잘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월 광역 토론토 전체 총 매물 공급량이 7,39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나왔던 총 공급량이 올해 한 해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한 달치 분량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시면은, 게다가 단기 임대를 소유한 투자자는 일반 주택 판매자와 달리 매각 후에 다른 장소를 매입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일반 투자자들도 같죠. 그 투자자들도 대부분 자가가 있겠죠. 투자를 위해서 구입했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에어비앤비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투자자들은 일반 셀러와 달리 자산을 매각해도 주거를 위해 또 다른 자산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셀러 같은 경우는 판 다음에 또 다시 사야겠죠. 자기가 살 곳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서 물론 또 다른 것을 살 수는 있겠지만 주거 목적으로 또 다른 매물을 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거의 대부분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해당 콘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는 판매 후 또 다른 거주지를 구입하지만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공급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캐나다 오피스 시장은 2021년에 최대 2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터스 그룹의 최근 설문 자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다양한 기업에 소속된
115명의 이제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높겠죠. 기업의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에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대부분의 커머셜 리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년, 5년 이렇게 장기간 하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오피스 공간 같은 경우도 그런 리즈 텀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아직 리스 텀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스 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익스파이어 되고, 이제 그 익스파이어가 되면 이제 리스 계약을 다시 하겠지만, 새로 리스 계약을 할 때 사무실 공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오피스 공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고, 21%는 모르겠다, 나머지 22%는 계획이 없다고 설문에 답했다고 해요. 또한 설문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낮은 품질의 사무실 자산과 특히 위치에 관계없이 오래된 건물이 올해 공실률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교외 지역의 임대 활동이 도심 지역보다 훨씬 양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랜드로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할 것이고, 이에 추가적으로 유연한 임대 조건과 서브 리즈에 대해서 보다 많이 허용을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리테일 부분은 비관적으로 예상되지만 식음료 부분에서는 작년 여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품질이 낮은 폐쇄형 쇼핑몰의 경우 임차인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공실률과 불량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무래도 폐쇄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불량 부채와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리오 캐나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이제 랜드로드죠. 그 같은 경우도 최근 뉴스에 보면은 50% 이상 수익이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폐쇄형 쇼핑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은 봄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드라마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1월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한 영상에 제가 모두 설명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위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졸러의 최근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주택 구매자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이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업데이트된 주방이라든지 오픈 플로어 컨셉, 이제 이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 3개의 우선순위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업데이트 돼 있으면 좋기는 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집할 때 뭐 업그레이드된 주방이라든지 거실에 들어갈 때 탁 트여 있는 그런 느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업데이트된 주방 같은 경우는 66%의 설문 참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보면은요, 이제 1층 욕실이 71%, 차고가 70%, 욕실이 딸린 마스터 베드룸이 68%, 개인 야외 공간이 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침실 3개와 욕실 2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요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은요, 메인 플로어 바스룸이 71%, 그리고 이제 차고 70%, 마스터 베드룸 인 스위트 68% 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순위에 이제 업그레이드 키친이 나와요. 66%.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주택 판매를 위해서 리스팅을 하기 전에 업데이트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돈을 어디에 쓸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저희가 봤던 이 내용들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본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재 구매자들은 페인트 칠 것 같은 작은 업데이트가 완료되어 바로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16%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택을 구입한 후에 직접 레노베이션을 하는 걸 선호했었는데요. 이 비율이 1%로 크게 감소했으니까요. 업데이트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 판매가 반등할까? 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최근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콘도 판매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올해 1월 콘도 판매량은 더 증가해서 작년 대비 85.5% 증가했어요. 특히 이제 다운타운에서 가장 콘도가 많이 밀집된 C1 지역과 C8 지역에서는 훨씬 큰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C1 같은 경우는 123% 증가했고요. C8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참고하시라고 이 C1과 C8 지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영길입니다. 이 영길을 기준으로 서쪽이 C1이고요. 이제 동쪽이 C8이에요. C1 같은 경우 남쪽으로는 하버프론트, 온타리오 레이크까지고요. 북쪽으로는 블로어까지 이렇게 있고요. 서쪽 경계로는 리버티 빌리지 그리고 리틀 포르투갈까지도 이제 C1에 속합니다. 그리고 C8 지역 같은 경우는 남쪽과 북쪽은 C1과 동일한데요. 동쪽 같은 경우는 리버사이드 파크 이스트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밑으로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반면에 콘도 가격은 416 지역에서는 8% 하락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본 C1, C8 지역에서는 작년 대비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905 지역에서는 4.8% 오히려 증가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다운타운의 콘도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2021년 후반부터는 콘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렴한 모기지 이자와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콘도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상하고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콘도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분양 콘도 완공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매물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에어비앤비 투자자의 3분의 1이 올해 매각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 투자자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전체 투자자의 3분의 2 정도가 올해 매각을 한다고 하니 공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공급이 또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공급 증가 때문에 다운타운 콘도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밑에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원문을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